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기계학습 최종 발표를 맡은 팀 미아핑의 이승민입니다. 저희 팀이 이번에 준비한 프로젝트는 실시간 트윗을 이용한 재난 예측 시스템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비스의 기획 배경과 목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목표는 실시간 트윗으로부터 실제 재난 여부를 판별하는 인공지능 모델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데이터 원천으로 사용하게 될 트위터는 현재 전세계 3억 명이 이용하고 있는 초대형 SNS 플랫폼이며 그 사용자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즉, 모델 훈련에 필요한 대규모의 정형화된 데이터를 얻기 쉬우며 전세계적으로 서비스되기 때문에 그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재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획한 것은 재난 감지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재난에 대한 신고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아 더 큰 피해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SNS 실시간 모니터링을 적용하면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감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데이터 수집 전략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캐글이라는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은 데이터셋을 발견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재난 여부와 트윗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데이터셋을 토대로 저희만의 데이터를 트위터에서 크롤링을 통해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총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습에 사용할 논디제스터와 디제스터 두 그룹의 해시태그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논디제스터 그룹에는 재난과 관련 없는 일상적인 태그를 배치했고 디제스터 그룹에는 재난과 관련성이 높은 태그들을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시태그 그룹을 인자로 각 그룹별 400개, 총 800개의 트윗을 크롤링해 제이슨 파일 형식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트윗 본문에 대해 전처리를 진행했으며 각 팀원별로 200개씩 트윗에 대한 라벨링을 진행했습니다. 라벨링 단계에서는 문장을 번역했을 때 현실적이고 긴박하게 상황을 묘사하는 경우에는 1을,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재난과 관련된 어휘가 사용되거나 재난 영화와 같은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에는 0으로 라벨을 달았습니다. 아무래도 팀원 모두가 라벨링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외래어나 의미불명의 단어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장의 경우가 있었는데 학습 데이터 생성지에 해당 라벨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재난 여부가 애매한 문장의 경우 팀원 4명이 다 같은 규칙과 기준으로 라벨링을 진행해야 했기에 그러한 문장들도 모아 대면 회의에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재난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캐글에 있던 데이터로만 학습했을 때보다 저희가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추가해 학습했을 때 모든 분류 알고리즘에서 높은 F1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설계 및 개발 부분을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개발 부분은 전처리 및 인베딩 부분과 모델 학습 및 평가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전처리 및 인베딩 부분에서는 추출한 데이터를 불용어 제거, 표제어 추출, 텍스트 토크나이징,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 단계로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벨링을 거친 뒤 분류 모델에 넣어 훈련 및 검증을 반복하며 F1 스코어의 성능 향상 정도가 사전에 정해둔 상수 K에 미치지 못할 때까지 학습을 반복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개발에 비중이 있던 부분들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전처리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코드를 사용해 HTML 태그, URL, 문장 부호와 같이 학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미의 큰 뜻을 가지지 않는 영어 불용어를 NLTK 불용어 사전을 활용해 제거했고 다국어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힘들 수 있어 알파벳 이외의 문자열을 전부 제거한 뒤 로어케이스 처리까지 진행했습니다. 텍스트 전처리를 진행한 후 모델 학습을 위해 텍스트 벡터화를 진행했습니다. 텍스트를 벡터화하는 3가지 방법을 조사한 뒤 이후에 있을 분류 모델 선택에서 가장 높은 지표를 보이는 텍스트 벡터화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방식으로는 월투백이 있습니다. 워드2백은 단어 간 유사도를 반영해 단어를 벡터화하는 방법으로 비슷한 분포를 가진 단어들 간의 거리를 가깝게 벡터 값에 할당하는 아이디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한 방법은 카운트 벡터라이저였습니다. 카운트 벡터라이저는 각 텍스트에서 단어 출현 횟수를 카운팅해서 수치 벡터화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아래의 코드는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적용하는 코드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한 방식은 TF-IDF 벡터라이저입니다. TF-IDF는 TF와 IDF를 곱한 값을 사용하는데 특정 단어가 문장 안에서 많이 등장하고 다른 문서들에서 적게 사용될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모든 문서에서 많이 나타나는 단어에마저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카운트 벡터라이저가 가지고 있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TF-IDF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먼저 각 문서와 단어에 대한 TF 값을 계산합니다. 즉 좌측의 세 문서에 대한 단어 빈도 배열을 우측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IDF 값을 구해 각 셀마다 곱해서 TF-IDF 값을 구해줍니다. 그 결과 우측 하단의 배열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해석해보자면 TF-IDF 값이 높은 my, love, hate 등의 단어는 문서군에서 자주 사용되고 중요도가 높은 단어이며 TF-IDF 값이 낮은 I, 독, and 등은 중요도가 비교적 낮은 단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에 사용할 이진 분류기를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왼쪽 코드의 분류기 16개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서 선별했습니다. 다음으로 선별한 분류기 중 F1 스코어를 기준으로 상위 4개의 분류 모델을 실제 훈련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리치 클래시파이어, SGD 클래시파이어, 베르노일 나이브 베이즈, 랜덤 결정 트리가 선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가지의 텍스트 벡터화 방법과 4개의 분류 모델을 선택해서 성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텍스트 벡터화 방법은 TF-IDF 방법이 가장 높은 성능을, 분류 모델은 리치 클래시파이어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월2백 방법이 다른 두 방법보다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을 관찰했고, 그 원인이 사용한 데이터셋의 문장 단위에 있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월2백 방법은 상대적으로 적은 문장 단위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과적합을 일으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좋지 못한 성능을 내는 반면, 통계 기반의 모델인 카운트 벡터라이저, TF-IDF 벡터라이저는 그러한 문제를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킨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어떤 지표를 사용할지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프리시전은 민감하게 예측할 때 좋은 평가 방법이 되고, 리콜은 그와 반대로 신중하게 예측할 때 좋은 평가 방법이 됩니다. 이때 저희는 실제 재난 여부를 알려주어 알림, 신고를 대신해주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으므로 신중하고도 민감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프리시전과 리콜 두 부분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F1 스코어를 사용하여 평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사용하기로 결정한 리치 클래시파이어 CV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먼저 리치 클래시파이어는 과적합이 발생하기 쉬운 기존 선형 모델에 선형 회귀 개수 값이 클 경우 페널티를 주는 수식을 추가한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는 수식의 람다 값이 커질수록 베리언스에 해당하는 베타 값이 작아지면서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분류기 뒤의 CV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사용하는 로스 함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데이터는 테스트와 트레인셋을 9대1로 분리해서 학습했습니다. 디제스터 그룹의 데이터가 41.3%, 논 디제스터 그룹의 데이터가 58.7%로 훈련 및 평가 시에는 두 데이터 그룹을 합쳐서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코드와 함께 학습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본 데이터의 전처리를 거쳐 클린 텍스트라는 컬럼을 추가하고 피처를 2만 개로 제한하여 TF-IDF 방식을 사용해 텍스트를 벡터화했습니다. 벡터화된 데이터를 알파 값으로 1로 설정한 리치 클래시파이어 CV에 훈련시켰고 F1 스코어는 최종적으로 0.77점이 나왔습니다. 요약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키글에서 제공한 데이터셋만으로 학습을 시킨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시연을 보겠습니다. 저희 팀이 제작한 모델을 시연하기 위해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해시태그를 입력하면 트위터에서 해당 해시태그를 가지는 트윗을 검색해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져온 트윗을 저희가 만든 모델에 넣어 재난 여부를 판별한 뒤 아래에 재난 여부와 함께 트윗을 출력합니다. 다음으로 일정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일정을 간트 차트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팀 프로젝트 시작일을 1주, 마감일을 11주차로 잡았을 때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일정이 초기에 설정해둔 계획과 같은 서순과 시기를 가지고 올라갔으며 현재 이 PPT를 제작하고 있는 11주차에 GUI까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정을 수정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의 사업화 계획 중 발전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예상하는 문제점으로는 트윗이 실제로 어느 위치에서 발생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트윗의 IP 분석이나 컬럼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 구 단위의 대략적인 위치 파악을 가능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파악한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적절한 재난관리 기관에 제공하는 기능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문제로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트위터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있는데 실제 사업화 시에는 페이스북 등의 다른 SNS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또한 개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작한 모델이 영어 게시글만 지원한다는 언어적 한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은 학습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언어를 학습하고 데이터 걸럼을 추가해서 다국어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프로젝트의 서비스 타겟은 정부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사업에 대해 간단히 조사해본 결과 매년마다 각 정부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소방청에서도 이번 10월에 소방 관련 사업 제안을 받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저희 프로젝트도 여건만 된다면 다음 모집 시기에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해외정보사업 부분도 해외정보조달센터라는 것을 이용하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 지원 사업 외에 현재 글로벌하게 사용되고 있는 SNS 플랫폼에 저희 모델을 이용한 플러그인을 제공해서 해당 플랫폼 내에서 특정 지역 사용자들에게 실시간 재난 알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사업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할 경우 한 플랫폼이나 한 지역에서만 서비스할 수 있다면 타 지역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장벽도 낮아질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정보 지원 사업보다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팀 미아핑의 최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